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지원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허위 유포자가 현직 경찰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유포된 동선은 확진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에서는 이동식 음압병동이 첫 선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경우 언제든 음압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여야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선 판도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최문순 도지사가 신용등급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을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코로나19 브리핑을 주재했던 지난주. 최 지사는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등급 완화와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융자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보존해드리거나 금리가 낮은 돈으로 갈아 끼우는 이렇게 발표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과는 별도로 강원도에서 시중은행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도 융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소식에 은행을 찾았던 상인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분이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 서민층 같은 경우는 그걸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그 정책이 우리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예산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긴급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접수권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10등급까지 적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먼저 받고 나서 실제로 융자 실행은 1, 2주가 이제 걸리니까 그때는 바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기를 겪는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처리 속도는 상인들의 애타는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주에서는 이동식 음압병상이 첫 선을 보여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언제든 음압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이동식 음압병동이 원주 의료원에 들어섰습니다. 가로 8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 건물 안에는 2개의 분리된 음압병실이 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중소기업 모임인 원주융합회 소속의 교육장비 전문기업과 이동식 주택 전문기업이 3천여만 원을 들여 이동식 음압병동을 제작해 기증한 겁니다. 2개의 음압병실에는 각각 화장실과 침실이 1개씩 배치돼 있습니다. 병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등은 외부 저장조에 따로 저장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질 우려가 없다는 것이 제작사의 설명입니다. 가스가 차니까 그 부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위에 필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노출되면은 바로 오염이 되니까. 이곳은 당분간 코로나19 증세가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를 받는 선별진료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동식 음압병동을 시범 운영할 원주의료원 의료진은 의심 환자를 건물 밖에서 진료할 수 있어 병원 내 감염 위험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음압병실은 아니지만 간이음압은 충분히 걸리고 음압병실로 우리가 응급조치로 이렇게 이동식 음압병실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손색이 없고요. 컨테이너 기반이어서 제작과 설치가 비교적 간단한 데다 음압병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병상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음압병상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는 16일로 개강을 연기한 도내 대학들이 2주간은 온라인 강의 등 재택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처음 겪는 사태에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준비하느라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텅 빈 강의실 책상에 삼각대가 놓여지고 스마트폰 녹화가 시작됩니다. 스크린에 학습 자료가 나타나면 수강생 없이 나 홀로 강의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섰지만 학생과 소통 하나 없이 강의하는 게 어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초점이 안 맞거나 화면이 끊기는 등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2,300여 강좌에 대해 교수들이 동영상이나 PPT 등 유형을 선택해 온라인 수업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가요.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있을 때는 서로 교감이 되고 해서 50분 강의할 것을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으니까 50분 강의한 것 같은데 한 20분밖에 안 지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개강 후 2주 동안 재택 수업을 결정한 대학에서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강릉 원주대는 지난해 새로 구축한 교육혁신원 내부 스튜디오를 활용해 교수별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좌가 워낙 많다 보니 오전과 오후 시간대별로 제작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간단한 편집을 하는 것만도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많은 동영상을 수강 전용 홈페이지에 올려야 해서 서버 증설까지 마쳤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함도 느낍니다. 교육부 지침하고 그다음에 다른 대학 사례 그리고 내부에서 대책팀을 꾸려가지고 학생들이 2주 동안에 강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최고의 강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편 한두 강좌가 아니라 2주 분량의 전체 강좌를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다 보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대학이나 실습 위주의 학과들은 온라인 수업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 수업이라는 전례 없는 개강을 준비하면서 대학마다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여야 각 당이 4.15 총선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락에 반발하는 예비 후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공천 문제가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지 선거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현역 첫 컷오프 대상은 강릉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권 의원을 공천 배제한 뒤 추가 공모를 통해 들어온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권 의원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재심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통합당 최고위에서 결정됩니다.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공천, 지역 사정을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공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주 갑 선거구 권성중 후보가 이광재 전 지사의 원주 갑 출마와 관련해 당의 공천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조일현 전 의원도 경선도 없이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을 단수 공천한 데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조 후보 역시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며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을 결행합니다. 그것은 출마를 하려면은 당적이 없어야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추가 공모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역, 추가 경선 지역, 경선 예비 지역에서도 공천 반발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부분 지지 기반이 있어 출마를 강행할 경우 기존 여야 대결 구도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이 어떤 식으로 더 확대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천 문제를 더 빨리, 더 현명하게 해결하는 쪽이 선거 승리에 한 발 다가선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허위 유포자가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방청 기동대 소속 A경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20일 춘천에서 발생한 도내 첫 확진 환자의 허위 이동 동선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경장이 유포한 동선은 대구 경북 지역에 다녀온 외박 의경의 동선 파악을 위해 경찰이 자체 수집한 것으로 확진 환자의 동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자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추가 확진이 발생하지 않아 도내 확진 환자가 이틀째 29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도 경계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자칫 슈퍼 전파로 이어질 수 있어 서울과 경기, 강원, 인천 등 중부권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한카드 콜센터 확진 환자 중 신천지 신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원 지역 콜센터 직원 중에서 신천지 신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콜센터 35곳에 3,03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신천지 관리 대상 명단에서 콜센터 근무자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 현장 점검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소독 등을 하고 있었다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보건소와 한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관광 시장이 회복되기까지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오늘 춘천에서 열린 강원관광 활력대책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다 해도 해외 관광 시장 재개에는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방역과 관광 활성화 투트랙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40개사와 관광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과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개인 트위터 채널 등을 통한 강원 감자 판매가 주문 폭주로 사이트 서버가 일시 다운되는 등 호응을 끌었습니다. 강원도는 최 지사가 어제 코로나19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 감자 판매에 나서 하루분으로 준비했던 1,400박스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비와 포장재비, 카드 수수료를 전액 도비로 지원해 10kg에 5,000원으로 감자가 모두 완판되는 날까지 홍보전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일부 주민이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해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춘천에 사는 강모 씨가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5만 원권 20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해 지폐 일부가 불에 타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도 소독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이번 주말과 휴일에 종교활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WHO에서 세계적인 대유행 상태를 선언하는 등 방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종교활동 자제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주교 춘천교구는 미사 중단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고 춘천 불교사업연합회도 불교 방송이나 경전을 통한 수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부터 22개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에서 예약도서 대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장기 휴관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문화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다음 날 예약한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권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